오늘 저희가 좀 특별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셨는데 유튜브 채널 장선생의 노후지혜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중에서 딱 시작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공짜 스마트폰을 주겠다는 전화 한 통. 이게 시작이거든요. 네, 맞아요. 처음에는 그냥 다정한 목소리로 친절하게 다가오죠. 그렇죠. 그런데 몇 달 뒤에 보면 그 친절이 사실은 족쇄가 돼서 돌아오는 거죠. 아, 그래서 오늘 저희는 그냥 이런 사기가 있습니다 하고 나열하는 게 아니라요. 왜 속을까? 어떤 마음의 틈을, 어떤 감정의 고리를 파고드는지 그 심리적인 구조를 좀 제대로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거 중요하네요. 이게 단순히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마음의 문제죠. 이걸 알아야 다시는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을 단단한 방패를 만들 수 있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그 마음의 방패를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장면부터 바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그 공짜폰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게 자료를 보니까 단순히 공짜라는 단어에 혹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오히려 나를 챙겨준다는 느낌, 눈도 침침하실 텐데 큰 글씨로 바꿔드릴게요. 뭐 이런 다정한 말이요. 외로울수록 이런 친절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공짜는 그냥 미끼일 뿐이고 진짜 낚싯바늘은 그 고마움이라는 감정이에요. 고마움이요? 네. 사기꾼들은 이 고마운 마음을 이용해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시간을 안 줍니다. 친절하게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막 속도를 내는 거군요. 맞아요. 고마우니까 미안해서 거절을 못하는 그 심리를 이용해서 일을 막 서두르게 만드는 거죠. 생각할 틈을 안 주는 거네요. 네, 계약서 천천히 읽어볼 시간 같은 거 절대 안 줍니다. 설명은 대충 건너뛰고 어르신, 여기 서명하시고요. 저기에도 한 번 더요 하면서 재촉하죠. 일부러 주변을 시끄럽게 만들고 깨알 같은 글씨의 어려운 용어들, 이 모든 게 하나의 세트인 거예요. 머리로는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싶으면서도 분위기에 그냥 휩쓸리는 거군요. 네, 그 압박감에 결국 손이 먼저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자료에서 정말 좀 마음이 아팠던 부분이 있었어요. 어르신들이 그 순간에 왜 질문을 못하는지 그 대목이었는데 이걸 물어보면 내가 너무 무식해 보일까 봐, 판매원이 귀찮을까 봐, 심지어 내 뒤에 기다리는 사람한테 미안해서요. 참. 결국 자존심, 체면, 그리고 자녀한테 패 끼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 이런 게 다 섞여서 입을 닫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치역목이 사기꾼에게는 가장 안전한 방패가 되는 겁니다.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범죄는 그냥 묻히는 거니까요. 계속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건 복잡한 통신요금제의 허점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그 고마움과 미안함이라는 마음의 구조를 파고드는 아주 정교한 심리전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감정적인 공격을 막아내려면 해결책도 결국 심리적인 데서 찾아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료에서도 그걸 강조하는데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의외로 아주 간단한 질문하고 문장이었어요. 어떤 건가요? 계약서에 서명하기 바로 직전에 스스로한테 딱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정말 필요해서 결정하는 걸까? 아니면 이 사람이 고마워서 결정하려는 걸까? 자기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는 거군요. 네. 그리고 판매원에게는 이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오늘은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집에 가서 자녀와 상의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 한마디. 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멈추게 하는 거죠. 사기꾼이 제일 싫어하는 게 시간하고 제3자의 등장이거든요. 정확하네요. 그 문장 하나가 공짜의 탈을 쓴 덫을 그냥 무너뜨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런 고마움이나 미안함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무기로 쓰는 방식이 진짜 교묘한데요. 듣다 보니까 이런 심리적인 접근이 휴대전화에만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특히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님 마음을 이용하는 경우는 이건 더 치명적일 것 같은데요. 네, 놀랍도록 비슷한 구조를 가진 게 바로 상조 사기입니다. 상조 사기요? 이건 시작부터가 달라요. 거짓말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사실로 문을 열거든요. 사실이요? 어떤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어르신, 요즘 장례 한번 치르려면 돈이 정말 많이 들어요. 갑자기 이런 일 닥치면 자녀들이 정말 힘들어합니다. 이건 뭐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누구나 공감하는 얘기고. 네,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죠. 이렇게 공감대를 만들어서 마음의 벽을 일단 허무는 거예요. 현실적인 불안감을 먼저 자극하는군요. 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아주 중요한 심리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나의 노후 준비라는 문제를 자식을 위한 마지막 배려라는 프레임으로 싹 바꿔버리는 거죠.
내 문제가 아니라 자식 문제로. 그렇죠. 그 순간부터 이건 더 이상 돈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부모의 숭고한 사랑, 그 표현이 되는 거예요. 와. 그래서 평생 모은 큰돈을 내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게 내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역할이다라고 스스로를 위안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게 왜 그 자리에서 바로 수백 수천만 원을 내는 계약으로 이어지는 거죠? 장래 준비는 좀 시간을 갖고 알아볼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거기서 휴대전화 사기 때랑 똑같은 전술이 등장하는 겁니다. 오늘만 이 조건입니다. 자녀에게 말하면 무조건 반대부터 할 테니까 어르신이 자녀를 위해 딱 결정하셔야 합니다. 아, 또 고립시키고 시간을 압박하는 거네요. 네. 어르신의 결정권을 존중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가족이라는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를 그냥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내고 나면? 회원증서라는 종이 한 장을 쥐어주죠. 그게 그 모든 불안감을 잠시 잠재우는 진정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얼마 뒤에 전화는 안 되고 사무실은 텅 비게 되는 거죠. 결국 여기서도 핵심은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않는 것, 그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자료에서 제시하는 예방 기준 4가지가 아주 명확해요. 첫째, 그 자리에서 절대 결정하지 않는다. 하루를 못 기다려주는 회사는 의심해라. 네. 둘째, 계약금 명목으로 큰 돈을 먼저 내라고 하면 일단 멈춰야 합니다. 셋째, 계약서는 무조건 집으로 가져와서 큰 글씨로 읽고 이해 안 되면 서명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가족하고 상의하는 걸 막는 곳은 거의 100% 위험 신호라고 봐도 됩니다. 듣고 보니까 사기꾼들은 늘 사람을 혼자 있게 만드네요. 맞아요. 가족한테서 떼어놓고 생각할 시간도 안 주고요. 근데 반대로 사람들을 잔뜩 모아놓고 버리는 사기도 있더라고요. 떴다방 이야기요? 아, 네. 그건 이제 고립의 정반대편에 있는 군중 심리를 이용하는 방식이죠. 군중 심리요? 네.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염려가 커지잖아요. 바로 그 틈을 파고드는 거예요. 무료 공연이나 건강 강좌로 사람들을 모으죠. 일단 재밌게 해주는 거군요. 그렇죠. 다 같이 노래하고 박수 치면서 분위기를 한껏 띄우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눈앞에서 뭔가 놀라운 시연을 보여줍니다. 뭐 맹물에 제품을 넣으니까 색이 변한다거나. 아, 그때 주변 사람들이 다 같이 와 하고 탄성을 지르는 장면이 딱 그려지네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사회적 증거라고 불러요. 사회적 증거. 네. 나만 빼고 모두가 믿고 감탄하는 것 같을 때 개인은 그 집단의 분위기를 거스르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다들 저렇게 놀라는데 나만 의심하면 좀 이상한 사람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거기에다가 뭐 엄마, 이모 이렇게 부르면서 살갑게 굴고 올 때마다 수건이나 파스 같은 작은 선물 쥐어주니까 마음의 빚까지 생기고요. 맞습니다. 그 작은 마음의 빛이 쌓여서 아휴, 이렇게까지 잘해주는데 뭐라도 하나 팔아줘야지 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 아, 이미 심리적으로는 진셈이죠. 근데 궁금한 게 그 작은 마음의 빚이 어떻게 수백만 원짜리 건강식품 구매로까지 이어지는 거죠? 파스 하나에 대한 고마움이 어떻게 그렇게 큰 지출로 연결되는지가 좀...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사기꾼들은 그 작은 마음의 빛을 관계로 발전시키기 때문입니다. 관계요? 네. 그들은 물건을 파는 게 아니에요. 외로운 어르신들한테 아들이 되어주고 딸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는 관계를 파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에 나오는 본질을 꿰뚫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지금 건강이 필요한가? 아니면 관계가 필요한가? 와, 정말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네요. 네. 결국 떴다방에 가는 진짜 이유가 몸의 통증이 아니라 마음의 허전함 때문일 수 있다 이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르신들은 계속해서 건강식품이든 뭐 다른 것이든 그 허전함을 채워줄 무언가를 찾아 헤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강력한 예방책은 돈이 오가지 않는 건강한 관계, 뭐 복지관이나 경로당 활동 같은 걸 늘리는 거라는 통찰이 정말 중요하게 들리네요. 맞습니다. 관계를 맺고 싶은 욕구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요즘 투자 사기도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물건을 팔았다면 요즘 사기는 꿈을 파는 것 같달까요? 정확합니다. 특히 무료 체험이라는 아주 그럴듯한 말로 경계심을 허물죠. 아, 무료 체험. 네, 처음에는 아주 소액으로 시작해서 실제로 통장에 수익금이 찍히는 걸 보여줍니다. 진짜 되네?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이 드는 바로 그 순간. 그 중간에 더 큰 돈을 요구하는 거군요. 네,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이 버스 놓치면 평생 후회한다. 막 부추기면서요. 그러다가 돈을 빼려고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고요. 네, 그때 사기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는 거죠. 수수료를 먼저 입금해야 뺄 수 있다. 세금 처리에 돈이 더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게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아, 이미 들어간 돈이 아까워서 더 깊이 빠져들게 만드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매몰 비용의 오류라는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죠. 이미 이만큼 돈을 넣었는데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다는 그 심리요? 네, 주식 투자할 때도 흔히 하는 실수인데 이건 사기꾼들이 악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온라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는 은행 창구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은행에서도요? 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복잡한 상품을 충분히 설명도 안 해주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가입하게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코인 사기 같은 경우는 더 교묘해요. 약사나 교수 같은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을 내세워서 신뢰를 얻고 다단계 방식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죠. 나만 뒤처지는 것 같다는 불안감을 자극하면서요? 바로 그거죠. 그럼 노후 자산을 지키기 위한 투자의 원칙은 뭐가 되어야 할까요? 자료에서 제시하는 기준이 아주 명쾌합니다. 노후의 투자는 수익률보다 밤에 편히 잘 수 있는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 밤에 편히 잘 수 있는가? 네. 그리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품은 절대 하지 않는 게 정답입니다. 투자가 가족에게 말 못할 비밀이 되는 순간 그건 이미 위험 신호예요. 사기꾼은 기다려주지 않지만 우리는 기다릴 수 있다. 그 하루의 여유가 평생 모은 돈을 지켜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사기들은 그래도 누군가를 만나거나 통화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내 손안의 전화기 자체가 조용한 무기가 되는 세상이잖아요. 스미싱이요. 네, 맞습니다. 취업 안내, 택배 확인, 자녀의 다급한 부탁 같은 아주 일상적인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 URL 있잖아요. 네, 그거 누르는 순간 끝나는 거죠. 맞습니다. 보이지 않는 해킹 프로그램이 깔리고 스마트폰 제어권이 넘어가요. 그 후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이름으로 지인들한테 돈을 요구하는 문자가 쫙 발송되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돈을 잃는 것 이상의 피해를 주겠네요. 내 인간관계와 신뢰까지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범죄 중 하나죠. 피해자는 돈을 잃은 슬픔보다 내가 바보 같았다는 수치심, 지인들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이걸 주변에 알리기를 꺼리게 돼요. 바로 그 침묵이 더 큰 2차, 3차 피해를 낳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가족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부모님이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을 때 자칫하면 화부터 내기 쉬울 것 같은데요.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어렵게 피해 사실을 고백했을 때 아니 왜 그런 걸 누르셨어요 하고 화부터 내면 네. 부모님은 마음의 문을 더 깊이 닫아버리십니다. 다음에는 절대 말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자료에서 제안하는 가족 간의 약속 하나가 정말 큰 울림을 줘요. 어떤 약속인가요? 어떤 사기 이야기를 해도 절대 화내지 않고 들어주기. 이 약속 하나가 정말 많은 것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백신이 될 거예요. 오늘 살펴본 모든 이야기들을 쭉 관통하는 공통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기꾼은 늘 우리를 서두르게 만들고 혼자 있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확인하는 걸 막고 거짓된 확신을 주면서 마지막에는 결국 돈을 요구했네요. 맞습니다. 결국 사기를 막는 가장 강력한 힘은 새로운 금융 지식이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아주 오래된 지혜인 확인하고 미루고 나누는 이 작은 습관입니다. 확인하고 미루고 나누고. 네. 어떤 솔깃한 제안을 받았을 때 결정을 딱 하루만, 아니 단 몇 시간만이라도 멈추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전화 한 통을 거는 것.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은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청취자님의 노후 자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보안 시스템은 무슨 복잡한 암호가 아니라는 생각이 되네요. 네. 어쩌면 그것은 당신이 다음번에 망설이지 않고 걸게 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묻는 그 한 통의 전화에 달려있을 수 있다는 생각, 오늘 저희의 분석을 마치며 남겨드리고 싶습니다.